그만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는 거친 외침이 팝콘 통이며 탄산음료 기계가 늘어선 영화관 매점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소리의 출처는 매점 카운터 뒤에 서 있던 남자 직원이었다. 그는 자칫 드러나지 않을 뻔했던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언뜻 보기에 비싼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을 노려보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발길을 멈춘 채 두 사람의 갈등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금 저랑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문과영이 굳은 목소리로 되묻자 직원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누구긴요? 바로 당신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적이가 서려 있었고 옆에 서 있던 다른 관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뒤로 물러났다.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라고 문과영이 다시 따지자 직원은 고개를 젖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하듯 대꾸했다. 당신이 누군지 뭘 하시는 분인지 나한테 아무 상관도 없지만요. 내가 묻고 싶은 건 대체 당신이 왜 특별한 기기를 들고 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관람객처럼 하지 않고 괜한 장치를 들고 다니니까 번거롭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매점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분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배우 아닌가? 하고 소공어리던 한 관객이 옆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중얼거렸다. 사실 문가영 씨가 시력 보조 장치를 쓰는 건 공개적으로 알려진 건 아니지 않나.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무래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보이는데 직원이 저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 누군가는 주춤거리며 휴대폰 카메라를 만지작거렸고 또 다른 이는 이거 영상 찍고 있어? 사람들이 알아야 해. 라고 작게 속삭였다. 그러나 문제의 직원은 전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 목소리를 더 높였다. 이 영화관은 소위 VIP들이 자주 찾기로 유명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무례하게 굴면 다 통할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력 보조 기술이던 뭐던 여기선 저 같은 정식 직원의 허락 없인 특별 좌석이든 우선 서비스든 이용 못합니. 내가 보기엔 당신이 괜히 특권을 누리려는 것 같은데요. 하고 직원이 몰아붙이자 가영은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아무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사전에 요청해둔 안내 서비스를 받겠다고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추가 비용도 다 냈는데 제가 왔더니 그걸 다 무시하셨잖아요. 구경하던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작게 한숨을 쉬고 친구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우리도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하면 장애인 관람 보조 장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기 직원이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 그런데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마침 그 순간 또 다른 관객이 슬쩍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 영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찍어야 해. 나중에 SNS에 올리든가 해서 알리면 사람들이 함께 대응해 줄지도 몰라. 곁에서 듣던 사람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찍었다가 문제되는 건 아닐까? 문제 삼으려면 이미 이쪽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 배우분 분명 SNS 팔로워가 어마어마할 텐데 본인도 알릴 수 있을 거야. 그때 직원이 다시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당신 SNS 팔로워 많다고 해서 여길 엉망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꿈 깨시죠. 우리 극장 대표님이랑 저는 특별한 사이니까. 괜히 깽판 치려다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요. 고소라니요? 가영이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그런 말로 협박하지 마세. 저는 그저 장애인 보조 장치 사용 규정이 이 극장에도 있다고 들어서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중이었어요. 직원은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뻔하죠, 연예인들. 뭔가 이슈 만들고 싶으면 일부러 트집 잡기도 하잖아요. 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지금 당신이 수상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순간 옆에서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끼어들었다. 저 실례합니다만 여기 영화관 측 다른 매니저분이나 관리자분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보조기기 사용을 미리 신청하셨다면 그에 맞는 좌석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나 직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치며
난 매니저 대행 업무도 하는 사람입니?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뭘 알고 나서는 거예요. 이 극장 규정을 내가 제일 잘 안다고요. 라며 상대를 무시했다. 주변에서 에이 너무 한다는 불만 어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살얼음판 같던 분위기가 점차 분노로 바뀌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손님입니 돈 내고 정상적으로 티켓도 샀고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영화를 볼 권리가 있어요. 가영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이 기기가 없으면 자막이나 영화 장면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미리 연락을 드렸고 추가 요금까지 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한 건 이쪽이잖아요. 직원은 들고 있던 계산대를 가볍게 치며 비꼬았다. 그 보조 장치냐 뭐냐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언제나 다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외적으로 허락받아야 하는 것일 뿐인데 내가 지금 그 예외를 안 주겠다는 거죠. 난 당신 얼굴 몰라요. 이 극장 단골이고 뭐고 상관도 없고. 그때 뒤에서 한 청년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참견을 시작했다. 저기요, 직원분.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극장 측에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기 사용을 허락한다더니 제대로 제공 안 해서 불만이 많았다는 소문도 있고. 다른 지점에선 그런 일 잘 처리한다던데 여기만 왜 이런 식이에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은 노려보며 대꾸했다. 자꾸 남 일에 끼어들 거면 나가세 나는 절차대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지점은 별도의 지침이 있다고요. 본사 방침이 어떻든 여기 규정이 더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고객을 이렇게 모욕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영이 목소리를 높이자 직원은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지으며 미안하지만요. 난 내가 맡은 일에만 충실한 거고 괜히 당신이 엉뚱한 기대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 배우라면서요? 요새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러면 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서 행동하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면 이미지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그 대화를 놓치지 않고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진짜 무례하네. 연예인이라고 막 대하는 것도 문제고 혹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우습게 보는 건 더 문제야. 중얼거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가영은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직원에게 다시 말했다.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문제를 건의해 왔습 제 지인들도 극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보조기기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죠. 그런데 여긴 그때마다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꼭 제 권리를 찾고 싶어요. 직원은 여전히 귀를 막은 듯 행동했다. 그런 권리는 당신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관객이 공평하게 누려야겠죠. 문제는 당신이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는 점입니? 뭐, 추가 비용이라는 명목을 붙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우린 그렇게 쉽게 시스템을 바꿀 수 없어요. 이때 맨 뒤에서 누군가가 그럼 극장 자체 규정은 왜 만들어 놨어요? 보조 장치나 도움이 필요한 관객을 위한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라고 소리쳤다. 직원은 그건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필수 조항이 아니라고요. 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주변에 있던 여러 관객이 술렁이며 저 사람 너무한다. 손님을 다 내쫓을 기세야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영화관 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뭔가 검색하던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주위 사람들에게 작게 소리쳤다. 여기 본사 홈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관객 대상 장비 지원은 모든 지점에서 시행 중이고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면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직원이랑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다른 관객도 호응했다. 저도 본 적 있어요. 홈페이지 공지에 보조기기 사용 희망 시 미리 신청 가능이라고 써 있던데. 저 배우님이 그래서 사전에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매점 직원의 표정이 점차 불편해졌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 했다. 그건 다른 지점 얘기고 우린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죠. 게다가 본사 규정은 언제나 각 지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문가영은 상처받은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칫하면 그녀가 더는 참지 못하고 울어버릴 듯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태도를 계속 보이시면 저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저도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맞아요. 연예인이시니 힘 좀 쓰시겠죠. 그래도 나한테 통하진 않을 겁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가영은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조습,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죠. SNS에 이 상황을 알리고 다른 관객들도 함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비꼬듯 되물었다. SNS? 트위터든 뭐든 올리세. 어차피 이런 일 일시적 이슈로 끝나는 거. 다들 알잖아요. 막상 여론이 떠들다가 말겠죠. 사람들 기억도 짧고 결국 극장은 계속 영업 잘할 거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변함없을 겁니다. 그때 주변에서 촬영 중이던 누군가가 크게 외쳤다. 영상 지금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올렸어요. 벌써 리트윗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중이네요. 그러자 직원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뭐라고요? 실시간?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나 휴대폰에서 울리는 푸시 알람 소리는 이미 여러 관객의 SNS 알림이 폭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 와중에 매점 뒤쪽에서 느긋하게 등장한 한 관리자가 이 소란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습니까? 제가 듀티 매니저인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그는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잠시 걸렸다. 주변에서 직원분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를 무시하고 손님을 능욕하고 있어요. 매니저님,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매니저는 당황한 얼굴로 직원에게 무슨 말들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다. 직원은 별일 아닙니. 그냥 손님이 특별 대우를 요구하셔서 라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거세게 변해 있었다. 그 특별 대우라는 게 사실은 극장 측에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였다는데요. 중년 여성 관객이 발끈하며 반박했다. 게다가 배우님이 사전에 비용까지 지불하셨다잖아요. 이 사람 시각 보조 장치가 필요해서 사전에 신청했는데 왜 이 지점에서는 규정을 무시하나요? 매니저는 난감해하며 두 눈을 굴렸다. 이 문제 잠시 저쪽 사무실로 이동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관객들은 이미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바로 사과하고 해결책 내놓으셔야죠. 괜히 뒤로 빼서 덮으려 하지 마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가영이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까지 계속 무시와 모욕을 당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보셨고 이미 SNS에 올라갔으니 숨길 수도 없을 겁니. 저는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서비스를 원할 뿐이에요. 그러자 매니저는 직원과 곁눈질을 주고받으며 알겠습. 일단 손님,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 제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직원분 말씀과 대조해봐야 하니 라고 머뭇거렸다. 그 순간 직원이 작게 호통쳤다. 아니 여기 매니저님, 이런 식으로 손님 편만 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부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객들의 분노 어린 시선이 직원에게 집중됐다. 그 규정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본사 공지랑도 다르고 손님을 모욕할 정도의 규정이란 게 말이 됩니까? 갑작스레 누군가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는지 무정의를 통해 본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다.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으로 수신기에 대고 네, 지금 상황을 수습 중입니다. 라고 답했다. 잠시만요. 저도 본사와 이야기해야 하니. 그러자 사람들은 본사도 이미 상황을 안다면 이건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겠네. 라고 웅성거렸다. 매점 안은 이미 대혼란이었다. 몇몇 관객은 영화를 보러 왔다가 이 상황에 동조하느라 표를 환불받고 나가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장애인 차별이고 게다가 고객 모독 행위잖아. 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가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정말로 이런 일을 겪는 게 너무 힘드네요. 제가 좀 더 나서서 이 문제를 알려야 하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관객들이 입을 모았다. 문가영 씨, 힘내세. 우리가 다 증거 영상 찍었으니까 SSAS에 우리도 같이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직원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놓지 않았다. 그래봐야 어차피 극장 측이 잠깐 골치 아플 뿐이지 제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지는 않네요. 본사 측도 결국 직원 감싸기에 급급할 테니.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매니저의 스마트폰이 울리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변했다. 예, 대표님. 예, 지금 알겠습. 즉시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하십니까? 네, 알겠습.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매니저는 땀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침통한 표정으로 가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우리 본사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트위터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가영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한 듯 묻자 매니저는 직원에게 따지듯 눈길을 보낸 뒤 다시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손님에게 무례를 저질렀다는 것이 다 확인되었습. 본사에서는 즉시 사과하라 하셨고요. 더불어 저희 극장 지점이 이런 서비스 미비로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제야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작게 욕을 뱉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 대표님이 직접 전화를... 그럴 리가... 매니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네. 그리고 당신이 본사 방침을 어기고 고객에게 심각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것도 다 전달됐습. 이런 사태는 용납될 수 없대요. 매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 비슷한 소리를 냈다. 잘 됐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군. 가영은 조금 안정된 숨을 고르며 매니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매니저는 서둘러 안내 데스크를 통해 마이크를 잡고 공지했다. 현재까지 불편을 겪으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 특히 문가영 씨께 그리고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사용하려던 분들께 공식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 앞으로 저희 극장에서는 모든 관객을 대상으로 보조장비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곧 본사와 조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무료 지원? 지금까지는 추가 요금 붙이고 제재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고? 매니저는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며 이것은 본사 방침이며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장 고객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라고 명령했다.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절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례한 언행을 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이어갔다. 아,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영을 비롯한 여러 관객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다. 중년 여성 관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해요. 아까까지 본인은 이 시스템을 개선할 마음도 없이 심지어 모멸적인 말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가영은 조용히 그 여성을 제지하며 차분하게 합시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그냥 개인의 사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개선되는 겁니. 일단은 제가 SNS에 상황을 계속 공유할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관객들 사이에서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SNS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네. 나도 찍은 영상 트위터에 올렸는데 벌써 리트윗이 수백 건이야. 문가영 씨가 이렇게 직접 나섰으니 영화관 측에서도 쉽게 무시 못하는 거겠지. 같은 대화들이 오갔다. 가영은 그들 쪽으로 돌아서서 작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려주셔서 큰 힘이 됐어요. 혼자서는 여기 직원분과 매니저를 이 정도로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제야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자 매니저가 다시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해당 직원은 오늘부로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고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겁니. 그리고 문가영님,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 현재 본사 차원에서 모든 지점에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매점 직원들과 담당자들에게 정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결정했습. 직접 겪으신 불편과 모욕에 대해 어떤 보상을 드려야 할지 추가로 논의해서 꼭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보상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는 겁니다. 가영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까지도 이런 보조 장비를 구하기 어려워서 영화관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최근에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서 보조기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부당하고 모욕당하면 누가 다시 극장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맞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빠르게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그 말을 듣고서야 가영은 굳었던 표정을 살짝 풀었다. 알겠습, 사과는 받아들이겠습. 대신 개선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러자 여러 관객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가영을 응원했다. 잠시 후 직원은 진심 어린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가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내세울 권력이 있다고 착각했어요. 특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괜히 경계하고 질투 섞인 태도를 취했을 수도 있습. 그리고 보조 장비 사용을 우습게 본 제 무지와 편견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누구를 상처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럴게요. 저도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야 제 잘못을 뼈저리게 알았습. 부끄럽지만 여기서부터라도 고쳐가겠습니다. 직원은 작게 한숨을 쉬며 제가 회사 정책이나 규정도 다시 공부하고 다른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 그리고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야기를 듣던 주변의 관객들 역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그래,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 뒤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야.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이는 이번 기회에 극장 전체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장애인뿐 아니라 누구든 편안하게 영화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했다. 가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래요. 곧이어 영화관 로비 중앙에 임시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었다. 매니저와 몇몇 직원이 서서 새 공지문을 나눠주고 있었다. 오늘부터 보조 장비 무료 대여를 즉시 시작하겠습. 충분한 수량이 있는지 확인 후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누구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하겠습. 혹시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관객들은 안내 데스크 앞에 몰려들어 브로슈어를 받아갔다. 브로슈어에는 시각장애인용 해설 이어셋, 청각장애인용 자막 기기, 그리고 휠체어 접근 경로 및 좌석 배치에 대한 추가 안내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영화관은 모두의 예술체험 공간이니 누구나 평등하게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한편 가영은 휴대폰을 꺼내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오늘 힘든 일을 겪었지만 많은 분의 도움과 관심 덕분에 극장 측이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했습.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되고 있습. 고맙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로비에서 나누어주는 새 공지문 사진을 첨부했다. 벌써부터 리트윗과 좋아요가 폭주하고 있다는 알람이 울렸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보며 이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겠지? 라고 속삭였다. 매니저는 가영에게 다가와 작게 부탁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일로 인해 심력 끼쳐드린 부분을 공식 기자회견 같은 형태로 밝히고 십습 저희 대표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손님께서도 참석해 주신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한두 사람 사과받고 끝낼 일이 아니라 이 문제가 단지 개인적 불편이 아니라는 걸 많은 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럼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겠네요. 사실 제 잘못이 가장 크니까요. 가영은 묵묵히 그의 눈을 바라보다 그게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면 저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다만 입으로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직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문가영 씨가 직접 이렇게 나서주니까 효과가 크긴 크다.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동의하며 대답했다. 맞아. 이런 문제는 한 번 이슈가 되어야 바뀌지. 매번 그냥 넘어가면 아무도 바뀌지 않고 말이야.
다행히 이번엔 배우분이 끈질기게 맞섰고 우리도 촬영하고 SNS에 알렸더니 극장 측이 결국 움직였잖아. 그러자 앞에서 안내문을 받던 또 다른 이가 합류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휠체어 탄 친구랑 영화 보러 왔을 때 자리 문제가 있어서 한참 항의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무료 대여 서비스도 생긴다고 하니 이건 커다란 변화죠. 물론 제대로 지켜지는지 계속 살펴봐야 할 겁니다. 한 청년이 결의를 다지는 듯 말했다. 우리도 트위터, 인스타 어디든 공유해서 혹시라도 다른 지점이나 다른 극장이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알리자고요. 며칠 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다. 트위터 상에서는 보조기기 무료화 캠페인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졌고 여러 언론 매체가 이 사건을 보도했다. 제목은 대략 영화관에서 모욕당한 문가영 SNS로 방역하다. 혹은 영화관 장애인 보조 장비 무료화 정역 실시 같은 시기였다. 부정적인 사건에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각종 영화관들이 비슷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앞다투어 발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부 극장은 청각장애인 자막기기와 시각장애인 해설 이어셋을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선언했다. 뒤이어 만약 사용자가 더 편해질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수렴하겠다는 공고도 잇따랐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가영은 내심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올렸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억울함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제가 한 목소리 외침이 이렇게 많은 분의 공감을 얻고 영화관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기쁨이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니저와 직원도 공식 인터뷰 자리에 나왔다. 수많은 언론 앞에서 직원은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했다.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했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 많은 분께 상처드려서 죄송합니. 앞으로는 저 자신부터 변하고 고객 응대의 자세를 배워서 누구나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도 마이크를 잡고 정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직원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 가령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에 대한 기본 인식 교육, 그리고 보조장비 사용법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예정임니. 문가영 씨와 직접 협의해가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결국 그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극장 로비에는 새로 개편된 안내판이 크게 세워졌다. 보조장비 무상 지원,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요청하세요. 라는 표어가 빛나고 있었다. 거기에는 안내 전화 번호와 예약 사이트 주소, 그리고 FAQ가 정리되어 있었다. 가영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며 큰 변화를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이렇게 한 발걸음씩 바꿔나가요. 라고 썼다. 팬들도 멋져요. 가영님의 용기로 많은 사람이 편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영화관 가는 길이 덜 걱정스럽겠네요. 라는 응원 댓글로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한적해진 로비에서 직원이 조심스럽게 가영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오늘 정말 제 잘못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연예인이든 아니든, 그리고 보조 장비를 쓰든 쓰지 않든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참 많이 배웠습. 계속 반성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영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바래요. 결국엔 모두가 함께 영화를 즐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대화를 지켜본 주변 관객들은 결국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이 뒤따라야 진정한 변화를 이룬다는 걸 실감했다. 누군가는 저 직원분, 예전에 비하면 말투가 많이 달라졌네. 확실히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아 라고 속삭였고, 다른 이는 대단한 일이다. 이 한 사건 덕분에 전국적으로 보조 장비 무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라며 놀라워했다. 그들은 서로 부디 이런 흐름이 잠깐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영화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릴 수 있길 바란다는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영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매점 한 구석에 마련된 기부함을 발견했다. 소외계층 및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기금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근처에 있던 스태프가 설명해 주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장 측에서 수익 일부를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 개발에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가영은 기부함에 조용히 성의를 표시하고는 트위터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오늘 우리는 큰 변화를 시작했습. 누군가를 배제하는 시선 대신 함께 이해하고 도와주는 길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웃으며 극장에 올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이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달려주세.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한 뒤 가영은 다시 한번 매점 맞은편에 서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누구도 이런 갈등을 겪지 않게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리고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물론 극장 측도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과 설비 투자를 본격화했다. 며칠 만에 현장에는 새롭게 마련된 장애인 전용 안내 창구가 생겨났고 시각정보 안내 음성 앱을 연동하는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공지되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뀌는 중이었다. 그렇게 한바탕 분노와 눈물 그리고 용기가 뒤섞인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어느덧 매점 불빛은 부드럽게 깜빡이며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관객들은 각자 마지막 상영관으로 향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가영은 자신의 SNS를 확인하며 점점 늘어나는 응원 댓글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는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청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들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교훈을 다시 곱씹으며 그녀는 작은 미소와 함께 극장 로비를 뒤로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관객이 가영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다. 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히 답했다. 목소리를 내고 알려야죠.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해요. 혼자선 힘든 일이지만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관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그럼 또 만나요. 그리고 SNS에서 소식 전해주세요. 라며 웃었다. 그렇게 서로가 마주 보며 약속을 주고받은 뒤 가영은 조용히 영화관 문을 나섰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도움은 요청하는 이가 있어야 시작되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힘은 함께 알리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니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떠올려 달라.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다면 계속 지켜봐 주시길. 언젠가 또 필요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다시금 힘을 모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 감사합니다.